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치투자 커뮤니티 가트로의 트럼프 전문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볼 것은 바로 하루 만에 시작하는 원자재 입문입니다. 바로 원자재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로 처음부터 찬찬히 제가 원자재부터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편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의 목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이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 이제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식 하시면서 많은 투자를 해보셨을 텐데 이 원자재 투자는 이제 전에 하던 투자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꼭 이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입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시작하는 원자재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게 될 이제 강의의 목차는 이렇게 총 6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안내와 이제 원자재 종류, 그리고 원자재에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원자재 투자 방법, 그리고 국내 상장돼 있는 원자재 주요 종목들과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원자재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 없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잘 단단하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자재란 무엇일까요? 바로 공업 생산 원료가 되는 자재입니다. 이 자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재료죠, 재료. 지금 무엇으로 혹시 이 강의를 보고 계신가요?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모니터로 보고 계신가요? 이 모든 물건들은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공 단계를 거친 후 제품이 만들어지고 제품이 유통돼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배달이 됩니다. 그 기본적인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원자재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자재에는 과연 어떤 종류들이 있고 이 종류 안에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자, 원자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자재는 크게 이제 뭐 기금속, 에너지, 비철금속, 식료품, 농산물 등이 있고 이제 기타 더 있지만 크게 거래를 많이 하는 것들로 일단은 채워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금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금, 은, 백금 등이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도 이제 액세서리나 이제 기념품 같은 거 좋아하신 분들은 이제 특히 그 코인 같은 거, 이제 금화, 은화 등이 있죠. 기념주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 기금속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은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 많이 이제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금속에 포함된 건 뭐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 은, 백금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철금속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가장 저희가 인류가 이제 발전하면서 썼던 철강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주석, 아연, 납, 흑연,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알루미늄,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인 니켈 등이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반적인 딱딱한 물질들을 다 여기에 있고요. 이게 재료가 얼마큼 쓰이냐에 따라 많이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격이 높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에너지는 바로 무엇이냐? 저희가 뭐 운전을 하거나 뭐 난방을 떼거나 전기를 만들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보통.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 넣죠. 그리고 이제 난방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나 이제 기름을 이제 사용을 해서 전기와 이제 난방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석유 들어가고요. 천연가스 들어갑니다. 석탄도 들어가고요. 또한 여기 최근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고 이제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것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많이 하는 거는 보통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과 식료품이 남았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류를 말씀드리면은 대두, 대두유, 대두박, 소맥, 그리고 밀, 귀리, 옥수수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보통 뭐 바이오매스 요즘에 각광받고 있죠. 이것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사료 등으로 쓰는 대두박. 그 대두가 사실 콩입니다. 콩. 콩이 여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 먹을 겁니다. 먹을 거. 큰 규모로 이제 농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료품이 있는데 식료품은 이제 농산물과 다르게 약간 기호식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이 사진과 같이 커피 있고요. 그 다음에 코코아, 사탕수수, 면화, 그리고 오렌지 주스 등이 있습니다. 이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를 파는 게 아니라 오렌지 농축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 농축액이 어디 쓰이냐 보시면은 그 오렌지 주스 보면은 뭐 생과일 몇 퍼센트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뒤에 이제 라벨을 확인해 보시면은 오렌지 농축액 몇 퍼센트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훑고 가보겠습니다. 기금속에는 금, 은, 백금 등이 여기 포함이 됐다. 그리고 비철금속으로는 강철이 있고 그 다음으로 주석, 아연, 납, 그리고 많이 쓰고 있는 알루미늄과 2차전지, 니켈이 여기 포함이 된다.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에너지로는 이제 크게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이 여기 있고 탄소 배출권이 여기 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두, 대두유, 대두박, 소맥, 밀, 귀리, 옥수수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먹는 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식료품으로는 커피, 카카오, 그 다음에 사탕수수, 면화, 농축, 오렌지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호식품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류를 알았으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뭘 해야죠? 바로 이에 투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종류도 알았으니 이유도 명확하게 알아야죠. 자, 일단은 원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절대 영원히 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고 있는 주식 거래 같은 경우 이 회사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 주식 가격이 영원히 됩니다. 뭐 돌려받을 수 있는 뭐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영원히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 영원히 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원유를 예를 들겠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원유를 캐내려면 땅을 사야죠. 땅값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팔려면 기계 들어가죠. 시축이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시축기를 운영하는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시축기를 사용해서 파는 석유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송비가 들어가죠. 이 비용들이 다 포함된 이제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 원가에 이윤을 남겨서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이 이윤까지 포함해서 판매를 할 때 그 금액이 계속 이제 영원히 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절대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격이라는 거 이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바로 양매수가 가능합니다. 일반 현물 거래 같은 경우 이게 매수 후 가격이 올라야 저희가 이제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이 원자재의 특징은 반대는 아니고요. 똑같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상품도 있지만 이제 반대로 가격이 내렸는데 가격이 오르는 상품이 있습니다. 인버스 상품이라고 보통 이름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든 내리든 벌 수 있는 상품이 각각 존재한다. 이게 바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가 가능하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변동성인데요. 이 변동성은 계속
시장에 원자재가 이제 공급이 되고 시장에서 이 원자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계속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계속 변동성이 요동치게 됩니다. 이럴 때 가격도 같이 유동치게 되죠. 그걸 바로 변동성이라고 부르는데, 즉 저희가 계속 그 갭을 잘 캐치를 해낼 수 있다면은 끊임없는 수익이 창출이 가능합니다. 변동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왜 하죠? 현물 대신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죠. 그래서 네 번째는 대체 투자입니다. 동시에 안에서도 되게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자가 가능합니다. 뭐 그 몸이 안 좋았는데 요즘에 뭐 경제가 뭐 좋아가지고 수요가 많아서 원유가 잘 팔린다. 뭐 금은을 팔고 원유를 사면 되죠. 근데 요즘에 또 경제가 안 좋아져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원유가 또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원유 인머스를 사고 골드를 사놓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현물 거래는 무조건 1대1 비율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는 국내 같은 경우는 2배, 미국 같은 경우는 3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말씀을 짤막하게 드리자면 원유로 예를 들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100에서 110이 되면은 현물 같은 경우는 110이죠.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2배면 110이 120이 됩니다. 100에서 110 될 때 120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3배수 같은 경우는 100에서 110 될 때 이 3배수는 100에서 130이 됩니다. 즉 원래 올라간 것보다 3배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요것도 꼭 짚고 가셔야 하는데 오른 것도 3배지만 빠질 때도 3배 빠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변동성과 같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니 레버리지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헤징입니다. 헤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를 모두 이제 매매를 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포지션입니다. 혹은 미국 주식을 또 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인데 예를 들자면은 국내외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같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무역으로 계속 달러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는 같이 똑같은 10%지만 달러가 10% 오르면은 전체적으로 11%가 오르게 됩니다. 혹은 덜 떨어지면은 또 떨어질 때 달러가 오르면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은 또 해지가 안 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제 한국과 미국을 같이 하셔서 적절한 배분으로 해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이유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가격, 그 다음에 양매수 가능, 세 번째 변동성, 네 번째 대체 투자, 다섯 번째 레버리지, 여섯 번째 해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유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방법들을 알아야 되죠.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물 거래죠. 1대1 거래입니다. 1대1. 내가 100원을 주면 100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선물 거래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뭐냐면 선도 거래라고도 하는데 이 우리나라에 밭대기 있지 않습니까? 먼저 봄에 내가 이 밭에서 나오는 작물을 얼마에 살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리 줄 테니 작물을 잘 길러서 9월 달에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걸 하는데 선물 거래로 똑같습니다. 대신 기간과 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고 특징이 돈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증거금을 일정액을 넣어놓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게 5번이 그 레버리지처럼 엄청 레버리지보다 더 심한 레버리지가 여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산이 매일매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은 제가 증거금을 매일매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으니 이제 좀 저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ETF와 ETN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는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 딱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현물 거래 금괴 보이시죠? 금괴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래도 또 투자로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사십니다. 요 단점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 만약에 금으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이러면은 금 가격이 최소 21%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판매할 때 판매 가격과 세금을 포함해서 꽤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금을 현물로 거래하시려면 최소 20%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는 보통 공업이나 이렇게 액세서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식기류도 많고 장신구도 많고 공업에도 은근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모르게 갖고 있는 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세공비가 포함돼서 일어나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천차만별 은 가격에 비해서 또 나눠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요거는 휘발유를 지금 넣고 있는 사진인데요. 즉 이제 휘발유도 1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끓인 점이 이제 낮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모아서 이제 차에다가 주유를 하게 되면은 원자재를 다 사시는 겁니다. 바로 기름은 원유를 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물은 바로 1대1 거래를 하게 되고 세금과 기타 인건비 및 세공비가 많이 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거래소가 존재하고요. 이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고객들과 이제 각각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소에서는 이제 고객의 돈을 증거보험을 이제 예금을 고객이 하면 고객이 이제 매매하는 거에 따라 이제 등락을 확인을 하고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서 이제 정리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증거금을 더 거래소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족하지 않다면은 그날 이제 정리돼서 다시 이제 다음날 다시 매매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게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항상 거래할 때는 선물 거래는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ETN,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ETF는 Exchange Trade Fund라고 해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펀드. 여러분 펀드 많이는 해보셨죠? 펀드가 무엇이냐? 보면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제 기금을 운영하는 것들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증권사에서 발행을 해서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이게 현물 거래처럼 이제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ETN, ETF 거래를 하겠다 등록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은 바로 거래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ETN 같은 경우는 Exchange Trade Note입니다. 즉 채권입니다. 채권. 상장되어 있는 이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근데 이 채권도 특정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상장돼 있어서 이제 상장돼 있는 걸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뒤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특징으로는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보통 1배수 상품들이 있고요. ETN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배수, 2배수, 인버스, 인비스 2배수 이렇게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ETN 같은 경우는 1배수, 2배수, 3배수 있고요. 인버스로도 1배수, 2배수, 3배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굉장히 단기간에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특징이라면은 앞서 이제 선물 거래처럼 매일매일 정상되는 게 아니라 ETN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있고요. ETF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마다 이제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원자재를 투자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은 나는 모으고 싶다, 금을 모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ETN이나 ETF에 있는 1배수 상품을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에는 이제 시총이 조금 높은 종목들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코덱스, 골드와 은은 ETF, 그리고 나머지 6가지 신안에서 발행한 것들은 ETN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 돼 있는 거 있죠? 아까 제가 해지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요게 포함이 돼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달러가 움직이더라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돼 있어서 그 해지 비용이 조금 요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H 있는 걸로 하시고 달러 해징은 미국 상품을 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코덱스 골드 선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2018년 이후로 꾸준하게 오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주가가 바닥을 쳤었거든요. 오르다가 그 이전에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대로 보통 가는 성질이 있어서 안정화가 되면 될수록 가격이 내려가고 이제 세계 경제가 뭐 위기가 온다 위험하다 뭐 이러면은 오르는 보통 성질이 있습니다. 최근 한 해 동안 꽤 많이 그래서 올랐죠. 보시면은 거의 한 30% 정도 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덱스 은입니다. 은도 금과 비슷하게 가지만 최근 금에 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어서 조금 투자에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 한 30% 정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은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둬서 저 은은 굉장히 요즘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H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서부 텍사스유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종하되 2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유동성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최근 이제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이란과 미국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한동안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다시 완화되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저점과 비슷한 금액을 보이고 있고요. 따지고 보면은 최대 올랐던 게 이때 보시면은 25,000원이죠. 요 갭이 보시면은 거의 60% 30% 엄청나게 납니다. 약 4배, 한 25% 이상 차이 나죠.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은 등락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절대 몰빵이거나 어디서 돈을 빌려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인버스 상품으로 이것도 또 신한 인버스 WX, WTI 원유 선물 ETNH인데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반대. 원유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고 원유가 떨어지면 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 특징으로 원유가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최소값을 찍고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이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와 반대되는 모습이죠. 보시면은 데칼코모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방향으로 투자가 가능하기에 만약에 원유가 딱 올랐다. 어느 정도 다 오른 것 같아. 파시고 요때에 딱 그 다시 인버스를 사시면은 내려갈 때 다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스와핑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래서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원자재 주요 종목들인데요. 여기 이쪽도 이제 골드, 실버, 백금, 천연가스, WTI, 서부 텍사스유, 그러니까 세 배수들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네, 이게 제일 첫 번째 GLD입니다. 보시면은 꾸준하게 이제 올랐다가
떨어졌다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가 한동안 그 금융위기나 이럴 때 급등을 한 이후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최근에 이제 또 너무 거품이 많이 일어나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씩 가격이 오르더니 이때가 벌써 100달러죠. 100달러에 비해서 이제 47% 오른 겁니다. 그래서 147달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IAU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AU도 똑같이 골드 1배수입니다. 골드 1배수로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위기 때 이제 잠깐 이렇게 했다 금융위기 때죠. 이때가 막 거품 엄청 일어났다가 이제 떨어졌다가 아 이제 골드 필요하겠다 하고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올랐다가 이제 점점 이제 하락세로 갔다가 이때가 굉장히 이제 경제가 안정되고 있었죠. 요 쭉.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장기간 이제 하다가 보니까 다시 올라온 모습을 보입니다. 똑같이 얘도 10달러에서 14.99달러로 약 한 50% 가까이 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배수를 똑같이 따라갑니다. 즉 골드를 이걸 꾸준하게 지금 2016년부터 매수를 하셨으면은 최소 20-30%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이 천연가스 세배수 상품입니다. UGAG, 우가즈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시면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게 금액 보이십니까? 이 천연가스가 엄청 내려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3배수의 특징은 시간을 오래 들고 있으면은 시간에 의해서 가격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네, 특징이고요. 그래서 최근 날짜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2020년 여기는 2019년 7월 22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등락이 계속 이제 되고 있다가 최근 많은 하락을 이제 보이면서 최근에는 천연가스 거의 전 최저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3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3배수 특징이 어떻다? 원래 있던 것보다 10%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진다. 즉 현재 굉장히 밑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UWTI 이제 이름은 UWT입니다. 이게 심볼이라고 해서 미국은 번호가 아니라 심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원유도 2017년 이후에 어떻게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 정말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는데 제가 또 아직 스크린샷에 넣지 못했네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계속 올랐다가 작년에 아니 재작년이 됐군요. 재작년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잠시 반등 후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DWT입니다. DWT. 예.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라 원유값이 많이 올라서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버스라고 있죠. 크루드 오일. 다 이거 여기 ETN 링크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반대 모습입니다. 반대. 그래서 이거는 10% 떨어지면 30% 오르고 10% 오르면 30% 떨어지는 제품으로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앞서 이제 보여드린 거는 넓게 보여드린 거 최근 모습을 보면은 이제 작년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원유 가격이 많이 이제 올라갔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은 얘는 떨어지거든요. 즉 이때는 원유 가격이 떨어지다가 언제죠? 작년 6월이죠. 6월에 떨어지다가 몇 달러냐? 10달러죠. 10달러였다가 현재는 5달러인데 그만큼 원유가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떨어져 가지고 보시면은 거의 3달러에 접근했다가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과 변동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3배수는 항상 뭐다 앞서 말씀드려 같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몰빵하시거나 절대 어디서 빌려서 투자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리자면은 어, 일단은 원자재는 뭐다? 이제 원료가 되는 재료다. 그리고 종류는 기금속, 에너지, 비철금속, 농산물, 식료품 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유는 절대 가격, 양매수 가능, 변동성, 대체투자, 레버리지, 해지 이렇게 6가지가 가능한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 ETF와 ETN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내용은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거는 크게 거래되는 거는 골드와 은, 원유, 천연가스 등이 현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동시에 이제 꾸준하게 투자를 금을 모으고 싶다 이럴 때는 1배수 골드를 사면은 좋다. 하지만 골드보다 은이 덜 올랐고 요즘에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레버리지가 2배까지 되는데 그 중에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이 이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 원유 가격이 많이 내려서 이제 최근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반대로 인버스는 최근에 바닥을 찍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은 제 강의를 아주 잘 들으신 겁니다. 다음으로 미국에 상장된 원자재 주요 종목들인데요. 이쪽도 시총 상위대로 제가 가져온 건데 골드와 실버가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백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으로는 그 우가주와 UWT, DWT가 뒤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보유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면은 안전자산으로 매수를 할 수 있으며 또 달러 또한 해칭이 가능하기에 꼭 한국과 미국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제 일배수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만약에 본인의 이제 그 금액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100달러짜리를 할 건지 10달러를 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세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락폭이 굉장히 클 때 저희가 포지션만 잘 취하게 된다면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우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D가지라는 인버스 3배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표와 반대로 엄청난 수익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거의 200 몇 달러 됐을 겁니다. 제가 표를 잠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예, 제가 보는 사이트는 어디냐면은 이게 사이트인데 바로 인베스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보면은 보시면은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연가스가 폭등을 했거든요. 이거는 보시면은 인버스죠. 인버스, 내추럴가스, 이체인입니다. 이게 세배수 상품이고요. 최근 날짜로 보시면은 12월 이후 보시면은 11월 5일이죠. 87입니다. 87에서 지금 254까지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오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이 PT에서 보여드린 거는 반대로 떨어졌죠.
인버스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을 잘 맞춰주시면은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니까 꼭 제 뒤에 있는 강의도 들으셔가지고 꾸준한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직 남은 게 설명 안 드린 게 요게 DWT네요. DWT로 이제 원유가 내려갔을 때 가격이 오르는 상품입니다. 최근에 반등을 했죠. 원유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52달러 정도 지금 53, 52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뒤에 내용 있으니까 뒤에 강의도 잘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 커뮤니티 가트로의 트럼프였습니다.